안녕하세요. 에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해서 톨텍의 세 번째지에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에 추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속에 이런 의도가 있을 거야 라며 추측하고 혼자 거기에 대해 드라마를 써가며 타인을 비난했다가 자신을 질책했다가 하며 스스로 지옥에 빠지기도 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모든 추측은 전부 다 쓸데없는 허망한 이야기에 불과하고 내 머릿속에서 지어내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진실일 리도 없고 진실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 추측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도 우리는 왜 이리도 어떤 것에 대해 끊임없이 제멋대로 추측하고 그것에 대해 확신해버리는 걸까요? 차라리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이 훨씬 쉽고 명쾌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맞냐 틀리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에 바로 앞에 있는 상황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것을 근거로 환상에 빠지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추측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톨텍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심지어 코끼리가 대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며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많았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은 진실로 공인되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었을까? 지금을 사는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 중 하나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그럴듯한 구실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명제와도 같은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일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거짓말을 들으며 자랐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훼손하는 판단을 지속해온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함을 추구했고 많은 연구를 통해 인간을 제외한 우주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태양도 완벽하고 별들도 완벽하고 행성들도 완벽하지만 오로지 인간에 대해 논의할 때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창조된 모든 것은 완벽하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이 거짓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도 완벽하다고 할 수 있나요? 물론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 그 사람은 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아는 것이 진실일까? 우리가 장애나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것은 완벽하다. 누군가 가질 수 있는 장애나 질병도 마찬가지다. 배우는 것에 서툰 사람도 완벽하다. 손가락이나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완벽하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완벽하다. 오직
완벽함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인식의 진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다. 완벽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믿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 거짓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동원해야 하고, 그렇게 모인 거짓말들은 거대한 굴레가 되어 진실을 억누르고 우리가 창조하는 꿈을 지배한다. 거짓말은 미신에 불과하며 우리는 미신이 범람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이 내일 아침에 14세기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눈을 떴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지식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할까? 그들은 날마다 목욕을 하는 당신을 재판에 넘길 것이다. 당신이 가진 지식은 그들의 지식을 위협할 것이다. 마녀로 몰려 고발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사람들은 당신을 고문하여 당신이 마녀라는 자백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이 가진 지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할 것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미신이 횡행했던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대부분 허황된 이야기였고 이 사실은 당신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들에게 화근일 뿐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미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전적으로 옳다고 믿었다. 그들은 다른 지식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알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도 어쩌면 오래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신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7, 8세기가 지난 미래의 세상을 살던 어떤 사람이 지금 세상으로 건너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들여다본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자신의 신체와 소통하는 방식은 700년 전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야만적일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충성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심지어 학대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혈맹국을 적대시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텔레비전과 영화, 패션 잡지 등 미디어에서 접하는 이미지처럼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에 부합하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이며 진실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적대시하는 언어를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지 알려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를 원하면 험담을 퍼뜨린다. 그러면 그 거짓의 언어는 마법을 부리기 시작한다.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짓과 미신에 의해 조종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미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보라. 만일 인류가 자신을 포함하여 창조된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믿었다면 누군가가 믿는 신념을 구실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강조하건대 이를 통한 자각은 매우 중요하다. 진실은 말이나 지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짓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세상을 수많은 지식으로 뒤덮는다.
우리는 허다한 거짓을 믿는다.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무시하고 진실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에 길들면서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 하지만 그 지식들은 안개로 둘러싸인 벽과도 같아서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우리의 신념체계는 우리가 믿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우리는 생애 전체를 통해 지식을 쌓으며 수많은 거짓을 배우기 때문에 그 거짓의 총체는 매우 견고하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생각한 그것을 다시 믿기 때문에 믿음의 구조는 한층 더 견고해진다. 우리가 믿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진리가 상대적이라거나 가상의 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신념은 어떤 종류의 진실과도 가깝지 않지만 자각 없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지식이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세 번째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 어떤 것을 추측하는 것은 갈등을 부르는 일과도 같다. 추측은 대부분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소설일 뿐이다. 우리가 만드는 가장 큰 추측은 가상현실의 모든 것이 진실일 거라 믿는 것이며, 또 다른 흔한 추측은 타인이 창조한 가상현실이 모두 진실이라는 믿음이다. 당신은 이제 가상현실 속의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각을 통해 스스로 만든 가상현실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 있다. 인간은 상상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것은 너무도 강력해 수많은 생각과 이야기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머릿속에 축적한 자신의 기호들에 귀를 기울인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낸다. 우리 자신에게만 진실일 뿐 스스로 창조한 이야기들을 세상의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나의 추측은 또 다른 추측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뒤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이 추측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을 험담하기 시작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험담함으로써 왜곡된 메시지는 더욱 왜곡된다. 함부로 추측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 모든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추측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일 뿐이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은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추측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갈등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이다. 만일 그 갈등이 다른 사람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어떨까? 사실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인생일 뿐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의 대부분이 추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모라면 자녀에 대해 추측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이해할 것이다. 밤늦은 시간까지 딸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파티에 갔던 딸이 지금쯤 집에 돌아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때부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추측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면서 당신은 머릿속에서 하나의 심각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한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경찰에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10분 후 딸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귀가한다.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거짓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추측하지 마라.
모든 것을 개인적인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 면역을 가질 수 있다. 또 추측하지 않는다면 지식의 목소리를 대하거나 소위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면역을 갖게 된다. 추측하는 것은 생각의 작용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추측으로 이어진다. 만약에 라는 의문으로 시작하는 의심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삶에 거대한 드라마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많은 생각과 의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 생각들은 필연적으로 공포를 부른다. 머릿속에서 왜곡되는 그 모든 생각과 상징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도 추측하지 않게 된다. 인간은 세상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알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추측한다. 지식의 사실 여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진실이든 허구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100%로 믿고 또 믿는다. 그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수히도 많은 의문들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의문들에 대한 답을 갈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질문을 응시하는 대신 추측을 한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추측할 필요가 없다. 질문을 던지고 이를 명확히 해결하는 편이 언제나 옳다. 만일 우리가 추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실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싶은 인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추측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면 거기에 소비되었을 믿음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추측하는 데 소모한 모든 힘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여 새로운 꿈, 즉 자기 자신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추측하지 마라. 여기까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였습니다. 인간이 추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 자체가 가상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질이 주어진 정보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타인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자신의 이해와 관념의 틀로 추측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인 내 관점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숱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우리를 고통과 번민의 지옥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타인과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추측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한계짓고 스스로를 좁은 울타리에 가두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한계짓는 이 생각은 어릴 때부터 사회와 타인에 의해 주입된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좋아하는지 스스로 직접 알아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규정한 자기 이미지에 맞추어서 추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나요? 나는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나요? 이런저런 추측이나 생각들을 싹 걷어내고 이런저런 꼬리표를 다 떼어내고
오직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세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허황된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나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